206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먼저 같이 해보자. 이따 뒤에 거는 조금 더 시간 줄게. 응. 다시 한번 볼 시간 줄 테니까 요거부터 먼저 한번 봐보자. 문제는 다 읽었다고 가정하고 지문부터 읽어줄게. 19세기 초 화학자 토마스 앤드루스는 기체의 액화 현상을 주로 연구하였다. 그는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가하는 실험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온도를 31도 이하에서 유지하고 압력만 높이면 이산화탄소가 액체처럼 변해, 액체로 변해. 그래서 우리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지, 그치? 뭐냐면 온도가 같을 때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높아지면 이산화탄소가 액화되네, 그치? 그러면 끓는 점,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겠지. 상식적으로 좀 알아도 자주 나오는 그 상관관계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똑같은 100도라고 했을 때 압력이 높아지면 100도라고 했을 때 100도부터 끓기 시작하잖아. 그렇지? 근데 90도면은 끓지 않는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110도면은 수증기고 110도면은 만약에 수증기인데 이 110도면은 다 수증기로 있는데 여기서 압력만 높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끓는 점이 높아져. 알겠지? 그럼 110도를 더 넘어가가지고 끓는 점이 뭐 120도 이렇게 된다고. 괜찮니? 그러니까 끓는 점이 120도로 높아지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수증기가 다시 물이 돼야 돼. 110도면 물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끓는 점 기준으로 해서. 이거 상식적으로 꼭 좀 알아둬. 알겠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져. 이거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31도에서 이산화탄소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압력을 쫙 높여야 돼. 그래서 73바가 필요하고, 그리고 31도보다 온도가 높게 유지되면 이산화탄소에 아무리 높은 압력을 가해도 액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그래서 32도, 33도 이렇게 되면 압력을 아무리 높여도 액체로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끓는 점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31도와 73.8을 각각의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이라고 불렀어. 어떤 시점에서 온도를 높이건 낮추건 압력을 높이건 낮추건 간에 변화가 없는 시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네. 그 이후 좀 더 정밀한 측정 실험으로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는 이렇게 변경되었어. 이러한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을 함께 일컬어 임계점이라고 하네. 그래서 우리 단어 정의해 놓은 거는 꼭 체크해 놓으라고 그랬었어. 왜냐면 이런 것들이 요거는 이제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이런 그냥 단순한 정의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이야.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서 물질은 액체와 기체 상태, 중간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초임계 유체 상태라고 해. 그래서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를 뭐라고 그래? 초임계 유체 상태라고 해. 단어 정의는 꼭 이렇게 표시를 해놔. 존재하며 임계점은 물질에 따라서 고유한 값을 가진대. 가령 산소의 임계점은 마이너스 118.6도와 50.5바이다. 이건 뭐 그냥 다른 기체에 대한 사례 나온 거고. 그래서 임계점은 물질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지는 것에 대한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지. 예시가 나온 거지. 우리 담화 표지는 꼭 표시해 두기로 했었고, 유체 성질에 즉 용질의 용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용매의 밀도야. 밀도가 뭔지 모를까봐 밀도에 대한 정의도 주어져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요 첫 번째 문단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토마스 앤드류의 실험 내용이 앞부분에 나왔고, 그치? 그래, 구조를 좀 이해해 보자. 또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임계점, 초임계 상태 를 설명하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전혀 새로운 개념이 또 나왔어. 용해도라는 것.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은 유체 밀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당연히 그러면 유체 밀도와 용해도 관련해가지고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 좀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초임계 상태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액체와 다르게 밀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면 액체랑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액체는 밀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달리,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니까 꼭 표시해두고, 예를 들어서 초임계 유체로 널리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임계 온도 아래에서 압력을 55바에서 200 바로 증가시키면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약 17% 증가되는 데 비해 초임계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570%까지 증가될 수 있다. 위에랑 좀 비교해 보면 밀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그치? 17%밖에 못 하는데 여기서는 570까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제 좀 나올 거고, 요 두 번째 부분도 뭐 핵심을 보면은 초임계 상태의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 어떤 성질을 중심으로 나와 있어? 용해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초임계 성질의 독특한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지. 아, 이렇게 할 수 있다야, 그냥. 우리 이산화탄소가 55바에서 액체였니, 기체였니? 55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보면 좋지.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임계온도 아래에서라고 되어 있지. 임계온도가 몇 도였어? 31.06도였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럼 뭐 30도 정도가 되겠네. 30도 정도에서 압력을 쭉 높이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되어도 별로 증가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55바 31도에서 이산화탄소를 액화하려고 그러면 몇 바가 필요했니? 73바가 필요했지. 그치? 그러면 그냥 55바에서 30도 미만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지. 압력이 더 높지도 않고 지금. 그치? 자, 넘어가자. 그림은 두 가지 성분 중 성분 A가 B가 초임계 유체에 녹을 때 그 용해도를 온도와 압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압력이 증가에 따라 A의 용해도는 두 온도 T1과 T2에서 모두 증가하지만, 다시 말해서 어떻든 간에 이거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압력이 증가하면 용해도는 그냥 다 높아져. 초임계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어. A의 용해도는 두 온도 T1과 T2에서 모두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T1보다 높은 온도인 T2에서 압력에 대한 용해도의 의존성이 더 크다. 결과적으로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생기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역전점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역전점은 두 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역전점이라고 하네. 이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하고, 그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는 역전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놓고 하면 훨씬 편하지. 낮은 압력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낮아져. 비례관계는 꼭 적어두라고 했었어.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온도가 낮아지면 여기는 용해도가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하고, 맞지? 용해도가 증가하고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요 그래프를 다시 보면서 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써놓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문제 풀 수 있어. 그리고 온도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고 T2가 더 높더라. 이렇게 써 있어. 자, 계속 한번 해보자. B의 경우 초임계 유체에서 압력과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의 형태는 A와 유사하지만 역전점은 A보다 더 낮은 압력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역전점이 여기보다 더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있지? 그치? 더 낮은 압력에서 역전점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하면, 이 문단을 정리해보자 라고 하면 단순하지 뭐. 온도와 압력, 그리고 이거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더라. 뭐에서? 초임계 유체에서. 유체는 고체가 아닌 걸 다 유체라고 해. 흐르는 물질들을 다 유체라고 해. 유리는 고체일까 유체일까? 유리 유체야. 심지어 유리는 액체로 과학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자, 초임계 유체에서 성분 A와 B가 같이 용해되고 되어 있다고 해보자. 이때 초임계 유체의 압력을 그림에 나타낸 두 성분의 역전점 사이에 유지한 다음에 유체 온도를 T2에서 T1으로 낮추면 B 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하는 반면 A 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요 사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이. 요 사이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 적어 놓는 거는 눈에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적어두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여기는 A 성분의 용해도는 증가할 거고, B 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할 거야. 이건 어떤 상황을 얘기했을 때? 온도를 낮췄을 때가 되겠지.
뭐 선생님이 지어내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기 다 써 있어. 다시 읽어볼게. 온도를 낮추면 B의 용해도는 감소하고 A에 대한 용해도는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 따라서 초임계 유체에 용해되어 있던 B 성분은 석출되고 A 성분은 용해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얘는 석출되고 얘는 용해 상태 그대로. 그래서 용해라는 건 녹아있다라는 뜻이지. 근데 여기서 B만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야. 요 사이에서는 B는 추출할 수 있어.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초임계 유체에 녹아있는 두 성분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액체에 A라는 성분과 B라는 성분이 녹아있는데 B만 끄집어낼 수 있다고. A는 녹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고. 이 방법은 실제로 벤조산과 데카니올의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고, 이와 같이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켜 초임계 유체의 용해도를 조절하면 혼합물을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일반적인 액체의 용매는 초임계 유체와 같이 넓은 범위에서 용매의 밀도를 조절하는데 제한적이야.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써 있어? 위에 써 있지. 이 밀도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초임계 상태는.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특정 물질을 분리하는 일반적인 액체 공정에서 액체 용매를 대체하는 효과적인手段으로 초임계 유체가 주목받고 있다. 이 밀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자. 정답 나와 있으니까 정답만 한번 해볼게. 적절한 거. 제목은 요 정도로 넘어가자. 초임계 유체의 특성과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여기 4문단. 4문단을 요약하자면 요 부분이 초임계 유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원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지. 그래서 요거 정도는 뭐 가볍게 맞추지 않았니? 지금 다 맞췄지? 넘어갈게.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1번 한번 보자. 산소의 임계 온도는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산소의 임계 온도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는 요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우리 답 꼭 이렇게 다 체크해 놓기로 했었지, 그치? 공부할 때는 특히나. 2번에 1번에 대한 근거야. 근거 다 찾는 연습 꾸준히 해야 돼. (2번) 초임계 상태의 물질은 고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와 뭐 중간이었니? 액체와 기체 중간이었지? 여기 써 있어. 정의 같은 거 되게 자주 나와. 답 선지로. 알겠지? 체크해 놓길 잘했지? 2-2번의 근거가 되겠고, 답 3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번. 용매의 밀도를 변화시키면 용해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용해도 조절하는 거, 용매의 밀도를 조절하면 용매의 밀도 여기 있다. 밀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용해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또 여기도 나와 있어. 유체 밀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라고도 나와 있지. 그래서 이거는 2-3번의 근거가 될 거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저렇게 좀 체크를 해놔서 여기서 전체가 틀렸느냐
이렇게 푸는 거는 좀 하수지, 그치? 여기 이 선지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고체, 이런 거 틀렸지. 액체와 기체 중간 상태지. 넘어가자.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볼게. 그래서 나중에 이거 찾다가 모르겠으면 쌤한테 따로 물어보고. 네, 답은 당연히 2번이지, 그치? 산소는 아무리 압력을 아무리 높여도 액화되지 않는 최소 온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보자. 몇 다시 몇 번이니? 4 다시 2번이었나? 3번이었나 지금? 3번의 문제 풀었지? 3 다시 2번의 근거가 되겠고, 요거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잖아. 뭐랑 같이 추론을 해야 되냐면 요 산소도 뭐가 있어? 임계 온도가 있더라. 그래서 일부러 나온 거지. 임계 온도가 없는 물질도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답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 그치? 어렵지 않아.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자. 가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자리에 있으면 요런 거 이렇게 체크해 놓고 풀었겠지. 그치? 다들. 자, 두 역전접 사이의 압력에서 온도를 T1에서 T2로 올리게 되면 T1에서 T2로 올렸어. 그러면 이 상황이랑은 지금 정리해 놓기를 잘했지. 그치? 온도를 올리면 A의 용해도는 적지는 않아도 되지만 낮아지겠지. B의 용해도는 높아지겠지. 그럼 사실상 문제 푼 거 아니야? 이게 A고 그냥 이게 B잖아. 똑같은 거잖아. 맞니? A, B 맞나? 오른쪽에 있는 게 뭐야? A, B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미안해. 이게 A고 이게 B가 되겠지. 그치? 요 점이 더 낮은 게 B니까. 낮은 게 B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답 한번 찾아보면 P의 용해도가 높아져 낮아져? P의 용해도 감소하고 아까 B 감소한다고 되어 있나? B가 늘어나네. B의 용해도가 증가하고 A의 용해도가 감소하고, B의 용해도 증가하고 A의 용해도 감소하고. 아까 그렇게 써놨었지 위에. 그럼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맞네. 그러면 용해도가 감소하는 애가 뭐가 나오겠어? 추출되겠지. 그치? 그럼 둘 중에 추출되는 거는 Q의 용해도가 낮아졌으니까 답 2번이네. 괜찮지? 석출되는 거. 용해도가 낮아지는 애가 아까 석출됐잖아.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서 이것도 다 적어 놓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용해도가 낮아지는 거 석출되니까 얘가 석출되거든. 알겠지?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이거는 뭐 내가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이런 거 틀리면 선생님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 알려줬지. 그래서 요 단어 찾아가지고 몇 가지 뜻이 이렇게 있거든. 그 뜻을 한번 다 적어보면서 적절한 뜻 꼭 찾아봐야 돼. 네이버 사전에서. 알겠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자, 요 다음 거 못 풀었던 사람은 요 다음 것도 한번 지금 풀어봐. 시간은 많이 못 주고.